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과 섹터들 있죠. 오늘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그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는데요. 고민되시는 종목 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단연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주 시황평부터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한 주 시황평은 네,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22일이죠. FOMC 회의는 이틀 열립니다. 근데 마지막 날 나오기 때문에 21일, 22일 양일간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냥 22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2일 FOMC 금리 결정, 노이즈 캔슬링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이즈 캔슬링이란 단어 요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주는 은행 이슈를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 하자라고 하셨다면 이번 주 이 FOMC 회의도 단순히 잡음일 것이다라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소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노이즈 캔슬링이죠. 여러분들 이 이어폰이나 헤드셋 여러 개 들어가는 장치들입니다. 외부의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즉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1년 반 이상 지수 하락을 겪으면서 가장 큰 악재였었던 것은 정말 이 스택이 아주 끈적거리는 금리 인상과 물가, 인플레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좀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들의 부실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워렌 버핏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죠?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이 시작은 아주 작은 실리콘밸리 뱅크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CS 이쪽까지 좀 번지면서 굉장히 자본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전 세계에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아주 훌륭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빠른 대응들을 잘 해주고 있다. 일단 이게 전제가 돼야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죠? 금융 시스템의 마비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국의 정부나 지난주에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의 어벤져스를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전제가 있다면 이제는 이게 호재로 변할 수 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함부로 올릴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이번 주 크게 지난주에 연장선상 변동성은 막 있을 거예요. 그죠? 주말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CS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말 크레딧 스위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단타 창구로 유명한 창구였는데 이제 없어지네요. UBS로 인수가 됩니다. 그죠? UBS가 이제 이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32억 달러에 인수를 해 나가네요. 그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CS.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미국 11개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 이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것처럼 정부나 이 기업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자기네들한테 불똥이 튀거든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사전에 조기에 진화를 해놔야 금액이 얼마가 들었던 간에 일단 진화를 해놔야 더 큰 이 불씨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작업들을 상당히 좀 철저히 하는 흐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이번 FOMC에서 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아마 0.25bp를 인상을 하겠죠, 그죠? 시장의 이 예상치는 0.25 올릴 거야, 64. 0.5는 전혀 없고요, 제로고요. 동결도 한 35%까지, 그러니까 한 7대3 정도, 7 정도는 기존 0.25, 그리고 한 3 정도는 이번 은행 리스크 터지니까 이제 동결할 거야라고 터지지만, 우리가 이번에 FOMC 회의 관전 포인트는 미리 말씀 좀 드리면, 금리는 동결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0.25 그대로 예상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 유럽 ECB의 0.5bp 금리 인상에 증시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오히려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시장이 급격한 피벗을 한다면 시장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거야? 이렇게 또 분주하게 시장이 또 공포감에 폭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포인트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0.25bp 인상 그대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FOMC 회의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결정될지가 아마 앞으로의 증시 흐름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은 25bp 인상 혹은 금리 동결로 좀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 25bp 인상 쪽이 더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또 시장 스탠스를 바꾸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22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장 전후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장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전문가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잔잔하게 큰 변동성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약간 지난주와 변화가 좀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지난주의 연속선상에서 있는 것들은 외국인이 안 삽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뭐 없죠, 그죠? 500억 정도 매도가 많지는 않지만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일단 외국인들 올 매도 포지션을 오늘 시장에서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이 안 산다는 것은 뭐죠?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현대 삼성전자 비롯해서 하이닉스, 현대차기아차, 그러니까 시총 탑 10 종목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달라진 점이 있다 그랬죠. 뭐가 달라졌냐면 기관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이 1, 2월달 연초만 하더라도 겨울, 지금 뭐 3월 봄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 항상 외국인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따라하는 그냥 따라쟁이, 외국인들의 이 매수하면 매수, 매도하면 매도, 이런 식으로 마치 벤치마킹 하듯이 외국인을 따라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자 보시면 변하고 있죠, 그죠? 3월 달부터 외국인이 안 사는데 3천억을 사기도 하고요, 6천억 파는데 200억을 사기도 하고요, 그죠? 외국인들 지난주 안 사는데 기관은 지난주 거의 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500억 매도인데 기관은 매수를 1,300억 해주고 있죠. 여기에 하나 틀린 점이 있고 하나 더 틀린 점은 좀 세부하게 조금 더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원래 기관 투자자들 매매의 한 3분의 2 정도는 금투, 증권사들이 단타, 자기네들 고유 계정으로 또는 ELS, ELW와 연계된 프로그램성 수급으로 기관 매매 3분의 2 정도 70% 이상을 거의 기관이 1,000억이다. 그럼 금투만 한 700억, 기관이 1조다. 그럼 금투만 한 7,000억. 이런 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기관 금투의 매매 비중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 투신, 연기금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 매수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겨울잠에서 좀 깨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시장의 수급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하죠? 시총 탑 10, 큰 종목. 외국인들은 골치 아프게 시장을 마트를 뒤지고 다니지 않는다 그랬죠. 외국인들은 마트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매대 앞에 제일 있는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사갖고 나간다 그랬죠, 그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마트에 딱 들어가면, 시장에 딱 들어오면 곳곳 샅샅이 뒤집니다. 어떤 게 더 싸지? 어떤 게 더 할인을 하지? 하면서 구석구석 뒤집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장세에서는 시총 상위주를 하는 거고,
기관이 매수해주는 장세에서는 낙폭과 대조하면 좋아요. 그죠? 기관은 시장을 뒤지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승 업종들 보시면 일단 조선 쪽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죠? 오늘 재밌는 거는 좀 화장품주들이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잖아요. 그죠? 화장품주들이 좀 슬슬 움직여주고 있고 여행항공주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좀 흐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시장 포인트 보실 때는 기관이 정말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다 말 건지.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면 화장품주들, 건설주들, 조선주들 이런 식으로 못 갔던 종목들, 낙폭 과대주 종목들을 매수를 해보는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저희는 오전장부터 화장품주들 계속적으로 공략을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이 외국인과 기관의 발길이 좀 시장에서 멀어졌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 연기금이나 투심 등 여러 가지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디에 몰리는지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화장품주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의 눈길만큼이나 사우디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시그널 어디에 켜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업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로봇주들 그리고 간간히 시장에 양념을 치고 있는 약방의 감초처럼 AI 관련주들 그리고 노이즈가 지난주에 좀 있었죠. 에코프로 노이즈가 있어갖고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빼놓을 수 없는 주도주였고요, 그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업종들이 다 쉬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상한가가 없는데 오늘은 좀 종목 장세라는 거죠. 아스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사우디 국제산업단지회사 여기서 최대한 5억 달러 정도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그래서 아스타 공장과 연구개발센터에 실사를 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와서 공장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아무튼 시세가 정답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그냥 투자한다라는 MOU 계약 각서 하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보도 하나로 이렇게 주가가 사우디에서 이 기업에 5천억, 6천억을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사우디 투자 얘기가 갑자기 좀 시장에서 등장을 해주네요. 테마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 무중 종목들, 500% 무중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아무튼 무중만 했다 하면 주가가 상한가, 3방, 4방 움직였었던 이런 것들. 결국은 제자리 갔지만, 이렇게 사우디에서 왜 투자하지? 진짜 하나? 잘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또, 이 시장에 유행이 되는 국면도 있어요. 그죠? 어르신들이 보기에 아이들이 저런 옷을 왜 입고 다니지? 찢어진 옷들, 짧은 옷들, 이런 것들 혀를 끌끌 차지만, 그것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하나의 패션이듯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혀를 끌끌 차지만, 시세는 시세다.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스타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코넥 또 주가가, 얘도 사우디에서 왔다 갔대요. 진짜 왔다 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니까요. 어찌됐든 상한가를 가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같은 전문가 입장이나 아까도 어르신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경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런 종목 상담이 이런 톡방에 상담이 들어오면, 저는 말씀을 좀 드려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상한가, 2방 갈지, 3방 갈지, 4방 갈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거는 3달 안에 제자리 갑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올라갔던 만큼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이거는 제가 알거든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야수의 심장, 매매,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손절이라는 무기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슈고요. 진짜 상승 가온칩스가 오늘 좀 강하네요, 그죠? 지난번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3주 전인가요? 드렸었죠, 그죠? 예, 이 반도체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좀 연결 고리를 해줄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이 삼성전자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대규모 투자 얘기도 지난주에 했고 분위기 많이 살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 사업을 분명히 좀 넓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스템 반도체주들이 이제 무더기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다시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해주네요. 그래서 저는 카운칩스 뭐 이런 것들 상승은 연속성이 있다. 아까 그런 거를 뭐 단발성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테마적 시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삼성이 가야 할 길과 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들은 뭐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종목이 몇 개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노란톡방에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우디 이슈 관련해서 아스타와 에스코넥은 단발성의 이슈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손절가를 정해두시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찐 상승은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인 가온칩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락 시그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저번 주에도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좀 하락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참 강합니다. 정말 강한 종목이고요. 정말 이런 종목이 1년에 몇 개나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상승이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에 또 악재가 좀 나왔어요.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죠. 이번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내부자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에코프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방송국? 아니면 뭐 외국인? 기관? 아니에요. 내부자죠. 이 회사를 임직원들이 제일 잘 알겠죠. 이러한 것들이 미공개 정보를 선침해서 주가가 오를 때 매도를 하면 그게 바로 시장 교란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형벌이 낮긴 하지만 외국에서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어찌됐든 벌써 두 번째 우리나라가 뭐 형벌도 낮고 좀 잘 빠져나가서 뭐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또 차익 실현했다라는 얘기 검찰의 수색도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정말 다른 게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이런 게 도덕적 해이죠. 자기네 회사 주식을 자기가 판다. 이런 것들이 참 내가 우리 회사가 고평가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마의 상승에서도 항상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최고의 악재거든요. 내 주식이 이렇게 오를 게 아닌데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다른 주주들, 그 회사를 믿고 산 주주들은 임직원이 팔아버리면 더 이상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강하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가의 악재다. 특히나 이유 없이 주가가 지금 4배, 5배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 아니, 이 임직원들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다? 이게 주가에 호재일 수 있나요? 아무리 강한 종목이라도 이거는 매머드급 악재입니다. 단순히 볼 악재가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안 빠져서 별일 아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은 10% 20% 하락으로 마감하잖아요. 또는 하한가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또 지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투자자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대 지금 사야 되나? 빠질 때 사야 되나? 그동안 15배 갈 동안 나는 손 빨고 있었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고요.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죠? 보유자도 지금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에코프로는, 지금 악재도 악재지만,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멀쩡해 보이지만, 이거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악재다. 그렇게 살짝 제가 좀 겁을 좀 드리면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다소 좀 단호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강한 종목이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의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좀 더 안 좋게 부각될 경우에 큰 폭 하락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갭상승하면서 마감 지었거든요. 관련해서 반도체주들, 2차 전지주들 흐름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스템 일단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리고 잘 갔어요. 오후장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당중 15%까지 급등을 했고요. 종가 잘 마무리됐고 오늘 잠깐 좀 눌리는 캔들이죠. 그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차트는 좀 닮아간다. 그러니까 신규주들 강한 건 다 아시죠, 그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 HPSP 정말 이렇게 이거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에요. 시총 3천억대 종목인데 무겁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서 갇히다가요. 이걸 이제 뚫어내는 순간 순식간에 30% 40%가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들 정말 인상 깊었던 상승이었습니다. 이거를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뭐, 어찌됐든, 이런 상승을 좀 계속적으로 신규주들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도 오늘, 시장 흐름 좀 보시면, 저스템. 이것도 이제 반도체 오염 제어 장비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할 때, 이거 종목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HBSP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작아요. 탄력적으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고점 13,000원 트라이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뚫고 갔다면 순식간에 한 15,000원, 18,000원 갔을 텐데 한번 눌러주고 가네요. 그러면서 눌러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트라이가 나온다. 이 두 번째 트라이가 나오면 저는 이번에 반드시 뚫는다고 봐요. 신규주 강세도 그렇고 반도체 요새 분위기도 좋고 특히나 공모 주가가 낮습니다. 공모 주가가 지금 주가와 괴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21선 돌파할 때 잘 보세요. 3개. 지금 3개. 제가 이제 21선 돌파하는 양봉 3개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적산방 캔들 똑같아요. 쌍둥이 패턴으로 지난 3월 초 급등 패턴과 똑같이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주에 접근을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빼드 관련 전략들 같이 가격 전략 독방에서 계속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눌림목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장 어떤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지 한번 공략주들 잡아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이렇게 좀 개별주 강세, 사우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로봇도 안 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2차 전지 약간 에코프로 좀 불안하고요. 그죠? 그리고 AI 관련 챗 GPT도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상승 종목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사우디 얘기처럼 엑스폰 얘기나 아스타처럼 좀 콕 집어서 종목들이 좀 갈 수 있는 것들 개별 이슈라는 거죠. 그죠? 몰려다니는 종목이 아니라 나만 갈 수 있는 시장에 에너지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다른 거 몰려다니지 않고 혼자 가는 가벼운 종목들 그런 관점을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드 S7 지주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주 말씀드렸지만 스페이스X과 관련해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이언맨의 이 갑옷을 슈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공급 계약 얘기가 좀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공장 한번 쓱 둘러보고 갔다 사우디에서 와갖고 그 얘기로 상한가 두 방도 가는데 스페이스X 일단 굉장히 신선한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의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회사, 계약한 회사 역사적으로 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아다 S7이 만약에 주가가 시세가 난다면 급등을 한다면 시세를 만들어 나가는 종목이에요. 그죠? 제2의 뭐다, 제2의 뭐다
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뭐 제2의 위메이드다, 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제2의 코란 테크놀로지다 이런 게 아니라 세아베스틸은 제1의 세아베스틸입니다. 그죠? 누굴 따라가는 종목이 아닌 뉴스이기 때문에 제1의 세아베스틸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 쪽 좀 분위기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들 무거울 때 좀 시선을 돌려볼게요. 소재 쪽 말고요. 양극재 쪽 말고 장비주들 원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준도 뉴스가 오늘 좀 나왔는데요. 괜찮은 상승이고요. 그죠? 뭐 박사님 한 분이 계신데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음극재 쪽으로 이렇게 좀 장비주의 이제 음극재 소재까지 좀 붙어주면 양수겸장이 되잖아요. 그죠? 원주는 뭐 제가 좋아하는 장비주이기도 하고 소성로 이 원조 이 원석을 굽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소성로와 관련해서 뭐 모멘텀도 충분하고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막 호우적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준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주 한번 2차 전지들 좀 분위기가 양극재 쪽으로 좀 어수선할 테지만 장비 쪽으로는 원준 뭐 여전히 탑픽 종목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종목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아베스틸 지주 그리고 원준까지 특히나 원준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 흐름 괜찮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장세 속에서 혼자 가는 종목들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이 국제 행복의 날이래요. 저는 아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리뷰하는 시간이죠. 유로메카가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좀 순항 중이고요. EM 플러스 오늘 12%가량 상승 중인데 재차 상승 가능할지 공략 지점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유로메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전체 어떤 로봇 관련된 부분들, 이제 M&A 이 부분의 열풍에 좀 휩싸이면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대거 급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뉴로메카에 대해서 언급을 좀 자주 드렸던 부분들, 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협동 로봇이 가장 성장성이 높은 어떤 분야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주도를 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뉴로메카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으로 그 대장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전체 이 조점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이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조정, 돌파, 안착 이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점, 그 다음에 돌파, 안착 이걸 보통 이제 S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S자로 움직였죠. 층, 저항, 조정, 돌파, 안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슈팅 이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오늘 연달아 급등 좀 상한가를 갔고요. 이날 전체 목요일 날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해줬죠. 그러면서 노란톡방에서는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뉴로메카라고 열심히 좀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현재 매수 타임을 잡았을 것 같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 오늘 갭 상승에서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흐름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죠. 돌파 완착 또는 단기 5일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지만은 현재 2, 3일 조정 그다음에 5일선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이런 그 제2의 누리메카 같은 종목군들 현재 아래 자막 나가시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78% 놀랍습니다. 현재 기적의 현장을 보고 계시는데 놀라운 수익률은 현재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 현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보면 EM 플러스라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EM 플러스 부분들은 제가 그 3월 8일 날 이날이었죠. 이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은 양봉 2개 때 이제 음봉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그 파동은 탄생 파동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세가 현재 시간의 규모가 크나 작으나 반드시 출발할 때는 탄생 파동을 보이고 한다. 그래서 5일주기 탄생 파동이고 또 이 음봉의 중심을 종가상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매수 시점이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파동이라는 것은 직접 전고점 돌파 안착 그리고 한번 시세를 타면은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노란톡방에서는 현재 음봉이 4개, 오늘이 5일째 변고이기 때문에 이제 5%가 되면은 상승 변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제시를 좀 2차 매수 타이밍도 제시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런 그 신기술 후발주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이제 많이 참여하시면은 놀라운 수익률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좀 될 걸로 저는 이제 감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178%면 100%가 2배가량 상승한 건데 얼마인지 좀 감도 안 오는 그 정도의 수익률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 조정 후에 다시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좀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또 노란톡에서 저희가 또 대응 전략 잡아볼 이런 수익 시그널 잡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외국인 분들의 수익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외국인들 수급 시그널은 레이크 머티리얼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전고체 사업이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은 조금 5%가량 빠지고는 있지만 사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 지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조정이 어디쯤까지 해서 멈춰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회사 전고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또 주요 고객사들 어딘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예.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많이 알려진 부분들은 현재 희귀금속 TMA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귀금속 TMA는 트릴메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어떤 그 트릴메틸아민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각종 어떤 촉매 작용 또는 첨가 물질로 굉장히 유명한 프로본에 좀 해당이 됩니다. 보통 화학 물질이 이제 반응하기 이전에 어떤 물질을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LED 그다음에 반도체, 태양전지,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중간 부분들은 현재 주요 제품을 만드는 어떤 전구체, 화학 유도 물질에 대한 어떤 각종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면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현재 한 방으로 보면은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워낙 뛰어나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들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하고 태양전지 분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것보다 더 뛰어난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회사의 레이크 테크놀로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현재 양산화를 올해 연말에
한다는 그 내용들인데 요거 잠깐 이제 더 보면은 레이크 멀티레지가 왜 이제 독보적이냐면은 전 세계 4개 업체 독점 생산하는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레이크 멀티레지는 청매부터 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까지 고루 포함이 되는 TMA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보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중간에 이야기를 했던 제가 이야기했던 현재 이게 이제 전고체 쪽으로도 확대가 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그러니까 황화물계, 산화물계 이제 현재 고분자, 화합물질 이렇게 뭐 3가지로 분야로 나눠지는데 거기서 황화물계에 해당이 되는 황화 리튬을 양산화에 올해 연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당연히 매수를 하게 되고 과연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한번 이날 25% 넘는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정을 어제는 숨구르기 하고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면은 5일 상승에 대한 가격 조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5일선에 있죠. 그다음에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킨다. 지켰죠. 오늘 장중 저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랫꼬리가 되면은 약간 공략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정가상 20일 5일선이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신규 눌림목 하루 이틀 약간 숨구르기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왔을 때 약간 숨구르기 국면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도체와 태양 전지 쪽으로 사업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나 TMA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4개 업체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의미해 보이고요. 지금 급등 이후에 공략 지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기관 수급 시그널 반가운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이 2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에 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7% 강보합권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흐름이 괜찮거든요. 주주 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줄지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상사원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어떤 그 전제의 어떤 흐름들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부분들은 이야기하면은 뭐 CRO, CMO, 뭐 CDMO, 뭐 CSO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이 다 비슷하네요. 예, 비슷한 용어가 많은데 우리가 바이오에서는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을 CMO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위탁 생산하는 것을 이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네. 용어는 다르지만 비슷한데 같은 개념이네요. 예, 그렇죠.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되는데 보통 R&D만 전문을 하는 것은 CRO. 그다음에 임상 실험만 전문한 것을 현재 죄송합니다. R&D는 CDO. 그다음에 임상 실험 전문하는 것은 CRO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위탁 생산하는 것은 이제 CMO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CDMO. 이렇게 이게 전망이 되기 화살표가 때문에 제일 긴 게 CDMO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부터 가장 좀 끝까지 많은 예. 부분을 포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일반적으로 위탁 생산하는 것은 CMO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이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 그 바이오시밀러 좀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넘겨서 보면은 셀트리온이 현재 혁신적인 부분들을 20년 전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도 생소하는데 바이오 의약품에 특허가 만료된 것을 그대로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쓰자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허가 만료가 되더라도 똑같은 물질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임상 실험 별도로 거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셀트리온이 혁신적인 부분들이 했던 1차 파동이 2015년 전후에 현재 특허가 만료돼서 그걸 복제약을 그대로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2차 타이밍이 올 수가 있는 게 알겠지만은 미국 특허 만료에 대한 휴미라, 아일리아, 스텔라라 이런 어떤 이 특허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재 임상 실험을 해서 요걸 임상에 통과하면 그대로 복제약을 팔 수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지만은 휴메라라 같은 경우에 복제 단일 품목으로 1년에 20조 내지 30조를 판매하는 엄청난 약이기 때문에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계 각국 어떤 제약사에서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복제약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이 복제약을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셀트리온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또 가치 이 부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가장 큰 재료 같은 경우는 현재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부분들이 FDA 임상 시행이 5월달에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유플라이마라는 약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해서 만들었던 램시마 SC가 연말에 FDA 승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바이오시밀러 5대 품목이죠. 5대 품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현재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아일리아, 약템나 이 5가지 부분들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현재 허가 신청 예정 품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2의 어떤 상승 파동이 현재 2023년, 2024년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서정진 그 현재 회장이 자기의 어떤 경영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다가 이 시기다 하면서 했던 거고 바이오 열풍이 다시 한번 5월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의 강력한 재래주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를 보시면 조금 약간 그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제약까지는 탄력이 붙는데 셀트리온 약간은 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주봉으로 보더라도 뭐 2022년에는 계속해서 약세. 뭐 20만 원대가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빠졌으니까 반토막 가까이 났죠, 대형주가. 그래서 이게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현재 복귀와 함께 이런 어떤 흐름들이 뭐 진행이 되고 있고 21선, 61선이 크로스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흐름은 뭐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서정진 회장님 뭐 워낙 유명한 이 세일즈맨, 영업맨이잖아요. 이때쯤에 다시 복귀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월부터 이어지는 이 임상 소식들, FDA 승인 소식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켜지고 있는 종목은요, 삼익 THK입니다. 자, 삼익 THK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매출로서 입증을 했고 오늘 1.4%가량 상승 주고 있지만요. 지난주에 역시나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사실 차트 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큰 양봉 만든 이후에 공략 살짝 부담스럽거든요. 예. 어떻게 좀 수급 시그널 잡아보면 좋을까요? 예. 자, 먼저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제가 먼저 하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익 THK 약간 생소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공장 자동화가 원래는 사실 로봇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오래된 재료인데 지금 공장 자동화에 대한 어떤 종목이 쭉 나와주는데 그중에서 매출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액 통계가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딱 하나로 고르라면 한번 쭉 보시면은 어디가 보이십니까? 매출이 가장 눈에 띄는 돋보이는 종목이 것? 삼익 THK인데요. 네, 맞죠. 네. 그다음에 로보스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TPC랑 종목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장 지배력이 제일 강하다. 그래서 삼익 THK가 지금은 이제 로봇 관련된 주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공장 자동화 쪽으로 현재 눈길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삼익 THK가 또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삼익 THK가 하는 종목 어떤 것을 만드느냐 종합적으로 다 만듭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왼쪽에 보시면은 로봇팔이 보이는 거고요. 현재 가운데는 약간 비슷하게 생기는데 우리가 현재 반도체에서 보면은 현재 웨이퍼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돌렸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서빙 하듯이 이런 이제 비싼 로봇에 해당이 되고 이쪽은 뭐냐면은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위는 이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작업들,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세 번째 직교 로봇이라 하는데 이쪽 부분들은 2차 전지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차 전지였던 장비 업체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저 왼쪽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로봇팔 같은 경우는 삼성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협약을 해서 만들었던 전례가 좀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주로서 현재 유명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원래 삼익 THK는 이런 수직 직교 로봇과 비슷한 L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산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베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일본 THK라는 회사하고 기술주에서 모든 기술을 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육 THK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운봉이 나왔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파동이라는 것은 한 번 형성이 되고 꺼지지 않고 약간 눌림목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2, 3일 눌림목을 보이면은 다시 한번 슈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렇게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삼익 TH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749번님께서 크래프톤 25만 원에 비중 15% 담으셨고요. 지금 현재 16만 5,5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를 새롭게 변화하겠다라고는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현재 그 게임주가 다 침체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신게임에 대한 출시가 있지만 그렇게 어떤 특별한 어떤 히트적인 메이커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럼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게임의 어떤 출시 부분들, 배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현재 다룬 어떤 게임의 어떤 부분들도 라인업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조점이 낮아지는 패턴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삼중 바닥의 어떤 패턴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수급이 약간 들어와서 올라와주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최상위로 갔을 때는 이 상단이 좀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심 또는 직전 저항에 대한 수평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은 약 18만 원의 형성이 되죠.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25만 원 정도가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상단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다. 추세선. 그게 약간 22만 원 가까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좀 힘이 들다. 매수가까지 굳이 고집하시면 안 되고 22만 원 정도의 한번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시해주신 종목 공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확인을 해볼게요. 9904번님께서 다날 11,700원에 20% 담으셨습니다. 지금 5,070원 정도여서 거의 한 50%가량 손실 보고 계신데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잖아요. 예. 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다날 같은 경우는 다날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부분들은 최근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현재 증권형 토큰에 관련된 어떤 재판 결과가 이번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게 나오느냐 나쁘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리플에 대한 어떤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 어떤 투자하신 부분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하나의 큰 충격에 대해 해당이 되겠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거는 어떤 증권 업계에서 STO를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헤게모니 쟁탈전이 태어나는데 이달 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 이 부분들도 이제 다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최근 흐름은 좋습니다. 현재 금융권 위기 때문에 약간 그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날 같은 경우도 약간 이달 말에 어떤 변동성은 있겠지만 특별한 어떤 일이 없으면은 나름대로는 이 상단까지 6,1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달 말에 또 상황을 봐서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은 6,100원 정도에서 약간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6,150원에서 마디 매매하고 저가 재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빠르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저 노란 톡방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